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직업정보론 과목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직업정보론이 참고로요, 이번 시험에서는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제일 어렵게 나왔다는 것은 신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가슴이 벌렁벌렁 또 놀라는 분 계실 겁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에 꼭 가게 놀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출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몇 문제, 몇 퍼센테지가 나오냐라고 보는데 진짜 재수가 없다. 진짜 재수가 1번말 쓰겠습니다. 이빠이 없다. 그러면 30%가 신출이라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진짜 이빠이 없을 경우 30%가 신출이다라고 하더라도 70%는 기출이잖아요. 우리 시험은 몇 점이에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럼 합격이죠. 신출 문제 다 틀려도 합격이죠. 그러니까 신출 문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똑같은 겁니다. 담대하게 신출 나왔네. 이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럼 답은 뭐예요? 찍으면 돼요. 뭐 재수 좋아서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아도 기출 문제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기출에서 뭐 뻔히 나오잖아요. 이것도 신출이네요. 그 신출이 연달아 2번 나오니까 와 어렵네라고 하지만 이것도 신출이면 찍자.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쉽잖아요. 수분가체 제축병 기본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맞추면 됩니다. 신출이 어려우면요 그냥 이런 걸 생각해봤자 몰라요. 이런 걸 또 왜 생각해요? 이런 걸 왜 생각해요? 틀리라고 된 건데 그럼 틀려주는 게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아름다운 점수 60점 플러스 그래도 10%는 여유 있게 10% 하면 몇 점이에요? 6점이죠. 6땡 66점이 아름다운 점수예요. 뭘 그렇게 100점 맞으려고 아둥바둥합니까? 틀려지면 되는 겁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유 있게 공부하십시오. 기출만 알아도 충분히 합격이다. 뭐 이 문제 나오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뭐 설명을 드려야죠. 고용노동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조사 대상의 연결이 틀린 것은 직종별입니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근로자 1인이 아니라 5인입니다. 5인 이상 33,000개가 아니라 32,000개입니다. 32,000개 5인이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응용 문제 만들기 좋죠. 시도별 나오면 5인 이상 사업체, 임금체계 정년제 임금 피크제 조사하면 상윤 1인 이상 사업체, 지역별은 종사자 1인 이상 200,000개. 그래서 요거는 각계 전투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42번 갑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요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는 수행되는 일의 형태가 아니라요. 고용의 형태입니다. 고용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종사장 지위, 종사장 지위에 따라서 정의된 개념이다. 단수 남깁니다. 다시 갈게요.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는 수행되는 고용 형태나 종사장 지위에 따라서 교수님 종사장 지위가 뭐예요? 우리 많이 했습니다. 총 인구가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뭐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경제활동은 뭐가 있어요? 실업자와 취업자가 있고 취업자는 뭐가 있어요? 자영업자와 또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다. 뭐 이런 자영업주 고용 형태 이런 형태 이런 지위를 종사장 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사장 지위와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자영업주와 고용주는 정의된다. 이렇게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 문제 그러니까 신출 문제는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또 냅니다. 똑같은 문제.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어요. 그러면 이 문항을 또 써먹는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로. 그래서 신출 문제는
문항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행정관리 및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대분류 1 관리자에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관리자. 종사장, 종사상 지위에는 관리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적이 있죠. 연구 및 개발 업무 종사자는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에서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분류한다. 군인은 별도로 대분류 A 군인에 분류한다. 뭐 기출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내용들 각기 전투로 외우시고요. 여기서도 각기 전투로 외우시고요. 43번 갑니다. 이런 문제는 각기 전투로 외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만 보냅니다. 직업 정보는 수분, 가체, 재축평. 그래서 재축평, 수집, 분석, 가공. 그래서 체계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볼 필요 없고요. 44번 갑니다. 민간 직업, 이건 뭐 아주 번데기 문제죠. 객관적 기준하면 이거는 민간 직업관, 공공 직업 분류죠. 객관적 기준, 자객체포다. 그래서 민간, 자의적이고 공공은 객관적이다. 객관적 딱 떨어지죠. 제한적이고 포괄적이다. 여기는 민간은 유료고 무료다. 이거 2차에도 나옵니다. 쉬운 문제죠. 그래서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포인트만 잡고요. 45번 갑니다. 이것도 이 문제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각 생산 단위, 생산 주체, 기업이라고 하죠. 더 큰 범위는 뭐예요? 산업이죠.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그래서 생산 주체를 산업이라고 합니다. 산업. 그 다음에 활동 나왔죠. 활동, 산업활동, 찌찌뽕. 정답 2번입니다. 46번 갑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무는 NCS 분류의 중분류가 아니라 NCS 분류의 소분류를 의미하며 원칙상 소분류 단위로 표준해서 소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되는데 무엇이 직무입니다. 주체. 직무는 소분류, 그래서 어디에서? NCS에서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직무 소분류. 나머지도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NCS에서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직위태 이것도 암기하시고요. 한국 고용직업 분류를 참고하여 분류하여 무엇을 한 국가직무 능력표준 NCS는 한국 고용직업 분류를 참고하였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네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능력 단위는 NCS 분류의 하위 단계로서 능력 단위 요소, 직업 능력, 기초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7번 합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으로 틀린 것은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이건 뭐 기출 나왔던 문제입니다.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고 함께 분류한다. 같이 묶어서 분류한다. 그래서 불법이나 이런 합법 이건 따로 분류하는 거 아니요? 라고 해서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함께 분류합니다. 통으로 생산물은 통으로 묶어서 분류한다. 한 꼭지 빡 잡고요. 여기는 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주 뭐 이런 거 풀기도 지겨울 거예요. 너무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요. 생산 단위는 산출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활동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생산 활동이 아니라 산업은 주된 활동이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같은 항목이다. 뭐 맨날 나온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48번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답 2번입니다. 빅데이터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아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요.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뭐 안 이해도 돼요. 그냥 빅데이터는 아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빅데이터는 아니다.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한다라고 보고요. 참고로 또 여기서 또 진해분들 또 출동합니다. 진해분들 또 이거 외워요. 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보는 거 3D 프린터 개발 산업 비산에 뭔가 또 분석하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뭐하러 외워요?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공부 요령입니다. 아, 겨우 다 외웠네. 3시간 걸렸네. 헛발질했습니다. 헛발질도 아니에요. 지랄 엽차기 한 겁니다. 이거 다 외우면 좀 심한 표현이지만 지랄 2단이 아니라 지랄 3단이죠. 1단, 2단, 3단. 지랄 3단 엽차기를 한 겁니다. 왜? 시험에 패치기도 안 나와요. 그냥 얘만 딱 포인트 잡고요. 49번 갑니다. 직업정보 이건 뭐 나온 거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인쇄물 A4 용지 싸죠. 저다. 면접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봐야죠. 적극이다. 제한적이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50분 갑니다. 이것도 우리 많이 했죠. 경제활동 인구조사 쭉 나오죠. 틀린 것은 실업률 나오면 뭐예요? 아, 시경률, 실업률 이경실씨. 경실이다. 경실이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실업자 나누기 경제활동인 곱하기 100. 그래서 경실 15세 이상 인구는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다. 딱 떨어집니다. 고생치 나오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뭐 딱딱 뭐 나오죠. 이런 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51번 까보시죠.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호도 검사, 워크넷 직업선호도 검사 S형과 L형이 있죠. 이건 뭐 다 맞췄을 겁니다. S형 흥미검사만 보고요. L형은요. 성격검사, 생활서검사, 흥미검사가 있다. 좀 표현하기 거시기하지만 외우기 쉽게 성생활, 흥미, 성격검사, 생활서검사, 흥미검사는 L형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공통적인 검사는 뭐예요? 흥미검사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검사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2번 가보시죠.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통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질문지 문항 작성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삑사리를 찾는 거죠. 삑사리를 찾으면요.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신뢰도는 뭐예요? 같냐 안 같냐 서로 찌찌뽕을 알아보는 겁니다.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하면 함께 그대로 배치하면 뻔하죠. 왜?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신뢰도 조사할 때는요. 같은 것으로 배치하면 검사할 필요가 없죠. 뭐 뻔한 찌찌뽕이니까요. 그래서 함께 배치하는 게 아니라 따로 배치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문항들은 각계 전투로 많이 나왔습니다.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다. 객관식은 뭐예요? yes, no 이건 서로 반대로 돼야 체크할 수 있죠.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설문지 앞에 배치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뒤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53번 가보시죠.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분류 구조. 이건 쉽지요. 뭐 나온 거 또 나왔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대분류, 종분류, 소분류, 세분류 4개 단위고요. 산업 분류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세세 분류까지 추가되죠. 그래서 5개 단위입니다. 4단계가 아니라 5단계다. 대분류, 종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이 내용도 각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부호 처리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하도록 하겠다. 왜 부호 처리니까? 권고된 국제분류 ISIC REV4 나왔죠. REV4 나오면 뭐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였다. REV4는 맞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중분류 번호는 0부터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하여 남겨주기해서 뭐 쭉 나오는데 이건 필요 없고요. 중분류는 0부터 99다. 뭐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54번 가죠. 국민 내일배움 카드에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당연히 해당되겠죠. 왜? 빨리 자격증 따서 취업해야 되니까요. 당연하고요. 하나 더 추가되면요. 만 75세인 사람은요. 만 75세 이상은 만 75세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내일 배양거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추가된 내용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면 만 65세는 내일 배양카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 75세인 사람, 만 75세 이상은 내일 배양카드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가보시죠. 국가기술 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만 보면 됩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의 분야에서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걸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 보면 볼수록 미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수님 이런 산업기사 등급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쓸데없는 거 봐서 그래요.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56번 갑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분, 혹시 모르니까 외워야지. 정말 엽차게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명한 말로 긁어 부스럼이라고 하죠. 내비두면 좋은데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부스럼도 또 치료하고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성격 고쳐야 돼요. 56번 갑니다. 2022년도에 진열될 시행은 2022년도니까요. 2020년 지났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버리십시오. 57번 갑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신출입니다. 신출은 또 나올 수 있어요.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영상 관련 관리자를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로 항목명을 변경했어요. 조금 세부적으로 변경했죠. 디테일하게. 그래서 영상 관리자에서 일로 변경하였다. 이게 삑살입니다. 이거 하나 포인트 잡고요. 대분류2는 한의사를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 대분류사 문화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로 신설하였다. 또 대분류5 자동차 영업원을 신차와 중고차 영업으로 세분하였다라고 보십니다. 뭐 이런 것도 장난하기 좋죠. 신차와 중고차 영업으로 세분된 것을 자동차 영업으로 뭐 통합하였다. 뭐 이렇게 말장난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나온 문항들도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58번 갑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정규교육에 이건 뭐 많이 나왔습니다.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평균 학력은 나타내지 않는다. 뭐 너무 자주 나왔죠. 59번 갑니다. 워크넷 데스크는 이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임산부가 식품을 잘못 먹으면 생명에 위험이 생긴다. 임산공학, 식품공학, 생명공학은 공학자가 붙었지만 공학이 아니라 자연계열이다. 우리 많이 다뤘죠? 임산부가 식품을 잘못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 공학자가 붙었지만 공학이 아니라 자연계열이다. 생명공학 나왔네. 여기는 뭐예요? 자연계열이겠죠. 60번 갑니다. 워크넷에서 사용하는 상세 검색 시 기업 형태 아닌 것 다문화 가정 지원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다문화 가정 지원 기업 아니고요. 금융권 기업 아니고요. 중소기업 아닙니다. 이 셋 중에 하나 나옵니다. 중소기업 아니다. 금융권 기업 아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기업 아니다. 이걸 외우면 안 됩니다. 또 대기업 일학습 또 이거 외우는 분 계시다니까요. 청개구리 공부 방법 외우지 말라 하면 외우고 그리고 또 어렵다 하고 이거 버리고 이걸 외워야 돼요. 다문화 가정 지원 기업, 금융권 기업, 중소기업은 워크넷에 상세 검색어가 없다. 상세 검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정보 신술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더라도요. 기출만 보더라도 패죽여도 60점 이상은 먹어 들어갑니다. 먹고 들어가요. 결국은요. 신술 문제 나오면 누가 담대한가? 자신감 뿜뿜. 그래. 기출만 봐도 60은 넘지.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모르는데? 이것도 모르는데? 이러면 아는 문제도 틀려요. 어차피 신출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잘 찍는 사람이 완빵이다. 못 찍어도 60점 이상은 맞는다. 100%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 뿜뿜 담대함으로 공부하시고 시험을 치르십시오. 뭐 어렵더라도 뭐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노동시장론 자 문제풀이 해설 갑니다. 61번 가보시죠.